요즘 점심시간만 되면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오늘 뭐 먹지? 이 질문이 예전엔 그냥 즐거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갑 열 때마다 한숨 나오고 메뉴판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기분이랄까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김치찌개 정식만 2,000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10,000원이 넘게 나가니까 솔직히 좀 허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그냥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는다는 말이 부쩍 늘었어요. 이게 사실 우픈 상황입니다. 외식이라는 게 원래 기분 전환이고 작은 여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숫자로도 확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하나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 회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엔 그렇구나 하고 지나칠 뻔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업 실적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삼성 웰스토리. 이 회사들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가 회사나 학교 구내식당에서 먹는 밥, 대부분 이 회사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작년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멈칫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외식 시장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식당들 문 닫는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이야기도 매일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구내식당은 오히려 잘 나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밖에서 돈 쓰는 걸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만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그냥 기업 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826 CH3 뉴스 핵심 사실 정리.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먼저 CJ 프레시웨이부터 봅시다. 작년 매출이 3조 4천억 원 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1,000억이요. 전년 대비로 보면 매출은 8% 정도, 영업이익도 8%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급식 사업 매출이 1조 9천억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현대그린푸드는 어떨까요? 매출 2조 3천억, 영업이익 1,00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어요. 이건 꽤 큰 폭입니다. 그리고 업계 1위인 삼성 웰스토리. 여기는 매출이 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다만 영업이익은 살짝 줄었는데 그래도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많이 벌었네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급식 수주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겁니다. 아워홈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신규 입찰 물량의 30%를 가져갔대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재계약률도 8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새로운 구내식당이 계속 생기고 있고 기존 곳들도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자기네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던 회사들도 이제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추세래요. 왜냐면 위생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식재료 값이랑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내식당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구내식당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증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적 좋다, 매출 늘었다. 이런 말만 들으면 긍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구내식당이 잘 된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밖에서 자유롭게 돈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10,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러 가는 대신 5,000원도 안 되는 구내식당 정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차액 5,000원이 아깝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차이 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게 회사에서 복지를 늘려서 구내식당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직원들 스스로가 구내식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쪽을 택하는 겁니다. 왜요? 돈이 아까워서죠. 예전 같았으면 오늘은 밖에서 먹자, 기분 전환 좀 하자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냥 구내식당에서 먹고 커피라도 한 잔 사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의 진짜 얼굴은 이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수축. 소비 확대가 아니라 소비 위축.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업 실적은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엔 우리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구내식당이 항상 이렇게 주목받았던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구내식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곳 정도였거든요. 밖에 나가기 애매하거나 시간 없을 때 후다닥 때우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점심시간만 되면 회사 앞 식당가가 북적였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자리 없어서 헤매고.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죠. 구내식당. 있으면 편하긴 한데 굳이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은 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먹자는 말이 더 자주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요. 코로나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때 구내식당이 안전하고 편한 선택지로 떠올랐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도 이 흐름이 안 꺾였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코로나 전에 7, 8천 원 하던 메뉴가 이제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사람들 체감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 돈이면 구내식당에서 두 끼 먹겠네 이런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예전엔 구내식당 퀄리티가 좀 애매했다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고 어떤 데는 웬만한 식당보다 낫다는 평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물론이고 만족도까지 올라간 거죠.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구내식당 얘기 나오면 에이, 그냥 밖에서 먹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구내식당이 더 마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가격 걱정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게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돈 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CH6.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우리 지갑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한 끼에 5,000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1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요즘 같은 때는 200만 원이 꽤 큽니다. 적금 넣을 수도 있고 급할 때 쓸 비상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껴서 모으는 돈이 사실 예전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썼을 돈이거든요. 점심 밖에서 먹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주말에 맛집 찾아다니고. 이게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밥 안 먹으면 그 동네 식당은 손님이 줄어드는 거고요. 손님이 줄면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문 닫는 곳도 생기겠죠. 실제로 요즘 오피스 상권 식당들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점심시간에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는다고. 바로 이 때문이에요. 회사 근처 단골 식당, 맨날 가던 국밥집. 그런 데가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근데 나도 요즘 거기 안 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전환이고 작은 행복이고 일상의 여유였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기분 좋은 일 있었으니까 좋은 거 먹자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대신 오늘도 구내식당, 내일도 구내식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장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애매해요. 밥은 먹고 사니까요.
근데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사치, 작은 즐거움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나 뭐 하면서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단순히 구내식당 회사들 실적이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고 소비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짠돌이처럼 사는 건가? 나만 이렇게 쪼들리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구내식당 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체념할 필요도 없어요. 물가가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구내식당만 먹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가끔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도 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엔 합리적으로 소비하되 가끔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외식도 하는 거죠. 매일 10,000원짜리 밥 먹다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일 5,000원씩 아껴서 100만 원 모았는데 그걸로 뭐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좀 더 넓게 보면요. 구내식당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단체급식 시스템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기업들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퀄리티를 높이는데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요즘 구내식당 메뉴 보면 웬만한 식당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맛있어요. 샐러드바 있고 디저트도 있고. 이런 게 계속 발전하면 굳이 밖에서 비싼 돈 주고 먹을 이유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라는 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이 변화가 계속될 거냐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이미 구내식당에 익숙해져서 계속 그쪽을 선택할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람 심리가 한번 바뀌면 쉽게 안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돈 쓰는 습관은 더 그래요. 한번 아끼는 맛을 알면 굳이 다시 펑펑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이 돈이면 저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구내식당 회사들이 잘 됐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음식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조용히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식 한번 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시대. 점심 메뉴 고르면서 계산기 두드려야 하는 현실. 이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엔 오늘 뭐 먹지? 가 즐거운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얼마 들지? 가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씁쓸해요. 원래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달랐는데.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아끼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가끔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늘은 좋은 거 먹자 하면서 밖에 나가는 거요. 그게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뉴스 하나로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 싶지만 저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든다고 봐요. 구내식당 실적 하나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점심 어디서 드실 건가요? 구내식당이든 밖에 나가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니까요. 다만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